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닥터 브레인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것이 참 깨달음과 연관이 많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깨달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볼까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좀 이 깨달음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채널이 제 생각에는 깨달음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렵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저번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이제 그게 깨달음이 어렵다. 아니 깨달음이보다 에고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짧은 답글을 드렸는데 이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거죠. 왜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치 뭐냐 그 싸움에서 말하자면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는 사무라이의 칼과 같은 것이고 어떤 식물을 잡초를 잡을 때 뿌리를 끊어야죠. 잎사귀를 끊어봤자 소용이 없고 잎사귀 뿌리를 끊으면 잎사귀는 나중에 시들어 죽게 되죠. 음.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할 때 자전거를 멈추려면 그 자전거를 타는 그놈을 밀어서 자전거에서 넘어뜨려 버리면 자전거는 얼마 가다가 쓰게 됩니다. 자전거를 멈춘다고 해도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계속 페달을 밟으면 멈추려고 해도 계속 가잖아요. 그죠? 끌려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에고가 조절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단칼에 목을 쳐야 돼요. 아무리 새벽에 닭이 뭐 그런 그 누가 했더라? 하여간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닭이 닭의 목을 쳐도 새벽에 뭐 닭이 운다 그런 거였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닭의 목을 치면 어쨌든 울지 못하겠죠. 음.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퍼뜨리려는 자들을 그런 지식인들을 결국은 함구시키는 것은 바로 역사로 볼 때 그 지식인을 죽이고 그가 썼던 책들을 불태우는 것이었죠. 그게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그런 일이 있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한글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러고 나서 일본 말을 교육시켰고 왜냐하면 바로 일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바꾸려는 거죠. 일본 말을 일본 말로만 이제 쓰게 하고 일본 말로 새 책을 읽히고 일본의 이제 잘못된 교과서들을 읽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세뇌의 작용이 바로 그런 일이죠. 그런 것처럼 닥터 브레인이라는 그 뭐야 그 영화를 보면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하여간 저는 짧게 이렇게 된 것만 봤는데 이 유튜브로 재밌더라고요. 짧게 된 거 보는 게. 그래서 거기서 닥터 브레인이 상대방의 기억을 기계를 통해서 나에게 전이시키는 법을 알아냅니다.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의 기억인데요. 죽고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실제에 뇌에 기억이 있어서 그 뇌의 기억을 자기한테 다운받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점점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미 어떤 상대방의 기억을 내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미.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흐릿하지만 모니터로 그거를 볼 수 있는 이미 기술이 과거에 개발되었다. 그리고 사람 뇌에 전극을 꽂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침을 꼽아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원치 않지만 팔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뇌에 전극을 꼽아서. 왜냐하면 이 신경 다발이
이 신경다발과 이 팔에 있는 신경다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뇌라는 건 그냥 신경다발이에요.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신경다발에 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한 가닥이 나와서 팔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신경이라고 하고, 뇌라는 것은 그 신경이 많이 다발로 뭉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딱 찾아내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개념에서 지금은 이제 아직 가능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드라마로서 그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거죠. 그 영화에서 실제로가 아니고, 어쨌든 그것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란 건 무엇이냐? 바로 그 기억이 그 사람이라고 믿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닥터 브레인이 그 기억, 여러 명의 기억들을 받고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보이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기억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느껴서 사이코패스였던 이제 그 박사가, 그 브레인 박사가 바로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는 거죠. 그 묘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라는 부분이 특별하게 커서 기억만 높고 그 외 다른 어떤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감정이 충만하게 되고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을 먹고 즐기지 않는 음악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그 착각, 이 기억, 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이 이 머릿속에 장착되어진 그 신경 다발이 신경회로로서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독립성을 말해요. 인간의 독립성. 나는 나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로 살고 싶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뇌가 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한 닥터 브레인의 그러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의 삶이 아니구나. 내가 원했던 그런 감정이 아니었구나. 내가 원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오죠. 근데 부모라는 그 뇌가 다운로드 되는 겁니다, 나한테.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DNA의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 DNA라는 것은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 우성이라는 어떤 그 열성과 우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설명으로 들어주세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걸 뭘 느꼈냐면 결과적으로 이 기억들은 전부 다 전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설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러나 과학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발견된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받아들인 건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 삶을 살아봄으로써 이 삶이 진짜로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자기가 계속 실험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실험과 나의 이해에 있어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가지고 아, 이게 진짜 작용을 제대로 하네, 이것까지 가야만 그것이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단순히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펑 깨닫고 막 이런 거. 그런 순간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해가 중첩되어서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제 확 하나의 직감을 통해서, 당연히 직감이란 것은 어디서 옵니까? 진화로부터 오겠죠. 진화라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그것이 확실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진화가 과학적으로 진화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발견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는 물론 있죠. 내가 진화니까 그냥 물론 있는데 진화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죠. 진화는 당연히 있죠. 내가 의식하는 이게 그냥 진화인데 느낌으로 알죠. 그러나 제가 만난 진화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진리와 동시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모든 끌어당김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진화인데 우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먼저는 이 원수의 목을 쳐야 돼. 적장의 목을 쳐야 된다. 끝장을 내야 되니까. 누가 적장이냐? 이 에고. 에고의 목을 쳐서 끝장을 내고 에고를 이제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장을 낸다는 건 에고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에고의 능력을 없애는 그 뿌리를 끊어버려서 에고가 서서히 말라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잎사귀만 쳐봤자 그 말은 내 행동만 고쳐봤자 이 에고는 계속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그러한 이제 내가 지금 기억의 전이 거기서 이제 기억의 전이라고 해요. 기억의 전이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감정조차도. 나의 가치 판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의 가치 판단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부모의 부모로부터 받았죠. 그것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대물림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사는 그 사회에서 영향을 받았죠. 사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데가 있어요. 남의 눈치 보는 사람이 있고 막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 아시죠? 그런 거. 사기치고 이런 거. 사기를 다 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터키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스웨덴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파리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로마에 가보세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무지하게 그런 도둑이 많죠. 그 다음에 저런 터키 가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사기를 치겠죠. 인도 가면 더 하고. 정확히 모르지만 저도. 하여간 제가 가본 데에 그러한 가치 판단이나 그 나라들, 여러 나라를 제가 가봤는데 사기치는 정도나 도둑질하는 정도나 이런 브라질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그런 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한 뭔가 다름이 있단 말이죠. 그 사는 지역에 따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쌈스카라로 보통 이 연기에서는 얘기를 하죠. 사회에서 오는 영향들. 근데 그러한 영향들이 계속 축적되어서 나도 모르게 나라는 인간이 이런 나의 정체성이 이렇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많은 부분을 부모로부터 받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내게 주입되었던 그 생각과 그 기준들이 결국은 나를 형성했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근데 결국 제가 알게 된 건 뭐냐? 바로 이 사회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사회 영향. 그리고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제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제 모든 철학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작은 철학들과 내 모든 큰 철학들과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그것이 이제 깨달음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 과정이 있었어요. 내가 한 모든 말들, 내가 한 모든 생각들이 이미 3,000년, 4,000년 전에 역사의 기록들에 이미 다 나와 있더라.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복제 인간이구나. 기억의 전이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왜냐면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으니까 내 생각 중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은 내가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전에 인간이 생각한 그 생각을 머리에 전이를 받아서 그 기억을 통해서 그거를 이 세상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친구들 중에 과학자들이 있으니까. 창룡아, 이 물이라는 게 뭔지 아무도 모른다. 물이 뭔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그게 진짜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 단지 물을 만드는 법을 알았을 뿐이고, 전기가 뭔지 모르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것뿐.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어갈 때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물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없다. 아무것도 정의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이라는 것은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도 반도체를 만들 뿐이지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어떠한 묘한 그러한 진실을 제가 들으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내가 스스로 산 것이 있나? 아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의 성격, 나의 병. 저는 티크라는 병이 있죠. 예를 들면 티크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저절로 움직여. 이 병이 어디서 왔냐? 부모로부터 받았죠.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이 병이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거죠. 티크가. 그래서 저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왜 내가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이지? 이것은 나의 기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병도 하나의 기억이죠. 어떤 기억? 유전자에 들어있는 기억이죠. 유전자라는 것은 뭐냐? 글이에요, 글. A, B, C, D 네 가지의 변수들, 네 가지 A, B, C, D가 모여서 A, B 아니면 A, C, A, D, B, C, B, D 해가지고 수억 개의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쓸 수 있는 글이란 말입니다. 이 글이 이 몸에 써 있어요. 모든 체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유전자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기억들이 바로 나의 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난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지가 마음대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마치 나의 기억처럼. 내가 병을 가진 것처럼 이 티크라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이 기억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3,000년 전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기억과 생각들 하나의 구석구석에 있는 내 기억들을 전부 다 인터넷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본질로부터 나온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냐 볼 때 그것은 없다. 그러므로 나의 독자적인 생각이라는 것, 독자적 에고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의 선인들이 쌈스카라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인류로부터 온 생각의 전이이다. 기억의 전이이다. 에고의 전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의 독자성이라는 어떤 내 속에서 올려오는 그 가치 판단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딴 사람은 또 모르죠. 대단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에 말한 이 글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자라는 바로 솔로몬 왕의 얘기. 이 해 아래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새 것은 없나니. 왜냐하면 그분이 책을 많이 읽은 분이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것을 보아도 이 세상에서 어떤 태어난 것을 보아도 어떤 존재하는 걸 보아도 어떤 책을 읽어도 그 모든 것은 반복일 뿐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 제가 마치 인터넷에서 그걸 본 것 같이 이 인터넷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를 그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보는 것 중에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이 없더라. 다 이해가 돼요. 왜 이 세상이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왜 예를 들면 제가 왜 그렇게 자꾸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인종차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게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손바닥에 마주친다는 식으로 그 인종차별주의자와 내 속에 있는 인종차별이라는 그 기준이 서로 만남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인종차별이구나.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저는 인종차별주의를 만나도 난 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상에서 This is my octagon. 이것은 나의 링. 권투 선수로서의 링이다. 왜냐? 나는 오직 내 안에 있는 기준들, 그 쌈스카라, 그 기억 전이된 그것으로만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인식 불가능이야.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없어요.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과학을 만나면 난 그 과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의 세상은 뭐냐? 내 속에 있는 그 쌈스카라의 인식과 기준을 통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세상은 오직 내가 만난 이 세상은 오직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야. 이게 다야. 그 다인 것은 내 안에 있고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에게도 공통적인 부분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저의 얘기를 좀 확대해서 가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쌈스카라를 부모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근데 그것이 조금 다르게 조합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왜 눈치를 보는지,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왜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이고 나이 어린 사람이 동생입니까? 외국 나가면 형 동생이 없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5살짜리가 맨날 저 인종차별하는 인간인데 35살밖에 안 돼. 나는 50살인데 형한테 계속 그런 인종차별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가치 판단이 완전히 다르죠. 나라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전이된 기억들은 바로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무리 이해를 안 하려고 해도 아무리 외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지만. 물론 이 에고의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갈 때 결국 그 조상들은 결국 하나에서 온 것이고 그러면 그 분파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의 에고의 영향은 반드시 공통적 에고의 영향, 예를 들면 양심이란 게 있다든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에고가 나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타인의 삶이지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타인으로부터 전이되어 온 그 생각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내가 지금 슬프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걸 뿌리를 끊는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슬퍼도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착각이야. 내가 슬픈 게 아니야. 내가 뭘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 닥터 브레인이 말한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바로 남편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기억이 전이 됨으로써 그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경회로가 여기 만들어진 겁니다. 사랑이라는 신경회로가 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뭐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로 쌈스카르로부터 전이 된 거예요. 인류 공통애라든가 어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좋죠, 당연히. 친절하게 서로 대하고.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제 말은 그것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바로 옛날에 있었던 그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내게 축적되어졌어요. 나의 이름도 생각일 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방식들이, 내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돈들, 내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요. 어떤 방식으로의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이래야 돼. 서로 인사를 잘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서로 무슨 어떤 대화를 하며, 처음엔 좀 외적 대화, 날씨 얘기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서로 깊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뭔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바사바해서 이렇게 더 좋은 아름다운 관계. 어떠한 이러한 결혼관, 예를 들면 뭐 남자는 5천만 원, 여자는 3천만 원, 뭐 이런 거. 그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연봉이 얼마다. 그래야만 아기를 키우지. 이러한 것들이 나의 독자적인 생각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 온 것이란 얘기죠. 꼭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5천만 원 벌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 그거랑 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독자적으로 이 생각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나로서 나의 독자성은 뭐냐? 나의 의식이에요. 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바라보는 자. 이 바라보는 자는 바로 그러니까 내가 그 의식, 내가 그 생각들이라면 나는 그게 내 정체성이라면 나는 그거를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바꾸면 그건 이미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속에서 마지막에 닥터 브레인에서 그 나쁜 박사가 자기의 기억을 그 브레인 박사의 아들로 들어가게 해서 그 기억으로서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기억이 나라는 착각. 기억이 나는 착각 막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전에 제가 장조림 국물을 그릇에 있다가 그거를 확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면서 내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아하,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인데 난 그거를 털어버렸구나. 그러니까 마치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장조림 국물을 그릇에서 털어버린 것과 같아요. 털어버리고 나서 거기서 그 남은 국물, 아니 남은 찌꺼기 그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뭐냐? 나는 그 장조림 국물이라는 그 기억이 아니라 바로 그 틀인 바로 이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는 건 오직 그 장조림 국물뿐이죠. 그러므로 이 장조림 국물을 너무 사랑해서 이걸 욕망으로 대상으로 하여 이것이 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면 욕망이 대상이 돼요. 나라는 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장조림 국물이냐? 그럼 나는 그 장조림 국물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그 틀인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 장조림 국물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거를 먹을 거냐 말 거냐는 바로 나의 선택. 바로 이 의식의 선택이라는 거. 바로 이 의식,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 바로 바라보는 자. 관찰자 또는 우주 또는 진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식이 내가 이 장조림 국물을 얼만큼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먹을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조림 국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에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장의 목을 치는 바로 깨달음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내가 장조림이 아니라 이 그릇이라고 내 마음에 입력되는 순간 나는 장조림으로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자유예요. 제 마음속에 지금 느끼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모든 기억이 전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 자유. 내가 배운 것은 전부 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 깨달음. 아무것도 새롭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이 부속품으로서 이 장조림 국물 이 기억들에 세뇌당한 하나의 이 기억의 부속품이구나.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뭐냐, 이 결국은 뭐냐, 뭔가 자존심이에요. 이 깨달음이란 거는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난 내 삶을 살겠어. 나는 내 삶을 살겠어. 이런 주장인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향한 외침.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는 안 살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규칙이냐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 장조림 국물이 아니라 장조림 국물을 쏟아버리고 남은 바로 이 그릇이라는 이 사실, 그것만이 우리의 욕심을 이깁니다. 아니면 우리 욕망을 끊지 못해요. 내가 장조림 국물이라고, 내가 그 기억들이라고, 이 기억의 전이가 바로 나라고, 이 나라는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는 한 우리의 욕망은 그것을 붙잡습니다. 절대로 에고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지 바로 장가질 행동을 쳐내고 뭐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말해도 안 돼. 절대로 사랑 못해요. 장난이야 전부. 그런 얘기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랑이라는 테마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전이받은 자들은 할 수 있고, 어거지로 사랑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랑을 잘 못해요. 왜냐면 여기 별로 없어서.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나는 그래도 어떤 일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전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나의 가치 판단들을 나는 욕망하지 않아.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것은 내가 세뇌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사용하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번 사랑도 해보고 또 이기적으로도 살아보고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 기억들을 사용한다.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이 컴퓨터 게임이 지겨우면 다른 컴퓨터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게임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컴퓨터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왜 그게 바꿔 낄 수 있냐? 그것은 내가 그 가치 판단을 욕망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그건 내가 아니니까. 하여간 나는 세뇌당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나로서 살고 싶지. I want live my life 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고. 왜 내 속에 머리 들어왔냐? 종교라든가, 종교는 얼마나 지겹게 수천 년간 그것이 살아서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이 문화라는 형태로 변해서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죠. 끝없이 그것은 전수되어 오고 있어요. 지금도 카톨릭 교황님께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무시 못하죠. 아무리 조그만 땅에 살고 계셔도. 무시 못합니다. 절대. 자꾸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 얘기했지만 그러한 어떤 결국 그 사상들이라든가 철학들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정신의 가장 깊이 있는 것조차도 내가 믿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뭐랄까 스스로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갑자기 낭만적으로 막 확 깨달아지고 그렇다기보다는 그건 이제 하나의 뇌의 작용이겠지만 그리고 또 진화의 작용이죠. 진화가 깨닫게 해주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진화 없이는. 진화가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진화가 원래 나고 이 의식이고 이 진화가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머릿속에서. 내가 스스로 이걸 깨달을 수는 물론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겉으로 보여지는 사실은
바로 끊임없이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슨 뭐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제 말은 무슨 뭐가 막 이렇게 기적적인 순간이 있다기보다는 끝없는 사유를 통해서 제가 가면 갈수록 과연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진짜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아주 유치하고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그런 유치한 질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사유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서유가 그 깨달음이라는 어떤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더 이상 뭘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로는. 그 이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 이후에는 이제 경험으로써 알아내는 거죠. 살다 보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서 똑같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새롭게 살질 않고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며 똑같은 그런 갑질 문화와 이런 게 시달리면서 사이코패스들에게 시달리면서 그런 어떤 지루한 어떤 그러한 삶들을 매여서 살고 있는데 우리 도인들에게는 어떤 삶이 기다리느냐? 바로 그 길을 이제 적장의 목을 딱 치면 그 다음부터 그건 뭐냐? 똑같이 말하자면 잡초의 뿌리를 치고 나면 그 잡초의 잎사귀들이 말라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어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어가 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 잎들은 계속해서 욕망을 공급받는다. 왜냐하면 그 식물 자체가 그 식물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식물이 그러니까 비유로서 식물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잎을 쳐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요. 내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속아서 내가 이 가치 판단들, 이 감정들, 내가 지금 느끼는 슬픔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남한테 받은 건데 그 슬픔이란 것은 연애하면 뭐 헤어지면 슬프다는 둥 다들 그걸 하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막 슬프고 그다음에 뭐 결혼은 어떻게 되고 뭐 결혼 어떻게 되고 사랑은 무엇이고 공급받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게 사랑의 모습인가를 드라마를 통해서 거기에 함몰되면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슬퍼지죠. 그런 사랑을 못해서 그런 착각 드라마로부터 온 착각들 왜냐면 그거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잎사귀들을 자꾸 만드는 것에 자꾸 치중해서 잎사귀를 예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이 잎사귀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잎사귀에 함몰되어서 바로 욕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결국 끊임없는 그 가치 판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잎사귀 그대로 다 두고 아무 상관없을까지 거 있든 말든 어떤 생각이 내 있든 상관없어. 내가 사이코패스든 뭐든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를 쳐버려 그냥. 이건 내가 아니야 하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다시 가져와. 한번 잘라 버린 후에 그걸 나한테 다시 가져와서 그 잎사귀들을 이제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자유롭게. 어차피 뿌리는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저의 삶이란 뭐냐? 그 뿌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잎사귀들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잎사귀가 시들길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혀요. 이 세상과 계속 부딪혀요. 저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쉽게 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걸 보는 거죠. 아, 이것들이 다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만 살 필요도 없고 다르게도 살아보자. 뭐 직장만 요렇게 직장을 해? 아니야. 사업도 해보지. 이렇게만 해? 아니야.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나이가 50 먹어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일도 해보고 재밌으니까 집도 바꿔보고 이사도 가보고 나라도 바꿔보고 그게 내가 아니니까 어쨌든 뭐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뭐냐 내 욕망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왜냐면 그 마음이 내 쌈스카라가 이미 있으니까 그거를 즐기자는 거죠. 이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맛이라는 게 맛있다라는 그런 쌈새가 제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기가 맛이 없죠. 그럼 베지터리언으로 살아보고, 저는 고기가 맛있으면 고기도 먹어보고, 어? 저는 병원을 절대 가지 않죠. 그렇게 그냥 살아보고, 뭐 나중에 병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 판단이란 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겐 절대적 가치 판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니까. 저는 이미 그거를 나랑 분리시켰어요. 이 에고라는 게 있어. 그건 인정해요. 저는 많이 변할 수 없어요. 그건 인정해요. 가치 판단에 제 입맛을 갑자기 고기 먹다가 채소, 베지타리언을 100% 바꾸긴 힘들어요. 바꾸면 좋지만, 이건 바꾸지 못하면 할 수 없죠. 술을 끊을 수도 있죠. 술을 100%못 끊어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걸 꼭 뭘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은 말라 죽게 돼 있으니까 점점 제가 그 나뭇잎들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껴요. 저는 그게 말라 죽어 간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밥을 안 주니까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저는 그걸 밥을 주지 않아요. 이혼을 당해도 밥을 주지 않아. 자식하고 떨어져도 밥을 주지 않아요. 꼭 떨어졌다는 건 아닌데 지금 예를 그런 순간이 있었죠. 자식하고 헤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저는 거기에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은 제게 다시 돌아와요.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고 막 떨고 그걸 깨달았어요. 살면서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고 떨면요 그것이 나에게 와요. 그 고통이 나에게 와요. 끌어당겨. 이 두려움이란 강한 것,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심하게 막 부들부들 떤 이런 것들은 내게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두려움들을 그냥 두었어요. 그래 두려워해라. 누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겨라. 그렇게 두니까 아주 심한 두려움을 주는 것도 한 3, 4년 지나니까 그 두려움이 옅어지면서 더 이상 내게 두려움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실험으로 성공했죠.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구나. 이 세상 일도 내가 그것을 심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괴로움이 더 이상 반복되어 내게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 안과 밖이 하나구나. 어차피 나는 이 바깥 것은 내 가치판에 따라 내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일들도 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거죠. 이 진화란 능력, 진화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이 역사 속에서 신이라고 불려왔던 그 능력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나를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성경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그렇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재미로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잎사귀들을 즐기면서. 그다음에 나라는 이 그릇에 담겨있는 이 소프트웨어. 나라는 컴퓨터에 담겨있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임. 나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이 장조림 국물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먹을 것인가 이렇게 궁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살아봐야 재밌을까? 그리고 어떻게 모든 고통들을 지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가치 판단들이 나의 머릿속에 있는 이 기억의 전이들이 내가 나라는 이 에고의 목을 치면서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구나. 더 이상 이거에 나의 감정적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 슬퍼해도요. 슬퍼고 딱 이게 오늘은 막 사람들도 막 만나고 힘들었고 슬프다면 나는 혼자인가 이런 생각이 저도 당연히 들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내가 이 기억의 전이가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그 목을 쳤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장조림 국물에 있는 물이 제가 엎질러 버린 거예요. 장조림 물을 엎질러 버린 거죠. 그때 순간에 깨달아요. 내가 또 장조림 국물에 또 바보같이 또 현혹되었네? 나는 그릇인데. 이러면서 진화는 끊임없이 내가 그걸 잃어버려서 환상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서 이 기억의 조작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내가 괴로워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진화는 나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그걸 털어버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일으켜요. 내가 지금 진정한 현실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신호를 줘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진화는 그 지식을 나에게 끊임없이 주입해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게 그릇을 엎지르고 뭔가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같은 숫자를 계속 본다든가. 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봐요. 뭐 이러면 444 이렇게 본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444를 하루 종일 전화번호부에서 보고 시계를 보면 444고 다른 거 보면 44 뭐 또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717을 봤다. 그럼 그 다음에 시계 보면 818이고 그 다음에 시계 보면 9199 그 다음에 시계 보면 1111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숫자들을 봐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아니 물론 그런 일이 매일 일하는 건 아닌데 거의 한 지금까지 한 2, 3년 정도 매일 하루에 10번 이상 그런 숫자를 계속 보게 돼요. 그렇게 볼 때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보나 할 때 제가 그걸 깨달아요. 아, 내가 또 열쇠를 잊어버렸구나. 왜냐면 한동안 한 1년 정도 열쇠를 정말 2주에 한 번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찾았어요, 계속. 열쇠를 잃어버리고 또 찾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2주에 한 번씩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열쇠 뭐 직장 열쇠도 있고 직장에서 이제 제가 방문 요양사니까 직장이란 게 뭐예요? 저는 남들을 방문할 때 열쇠를 열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남의 열쇠를 계속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잃어버리면 또 찾는 거야. 계속 나한테 와요 열쇠가 또 다시. 내가 그 열쇠를 잊어버리면서 아 내가 또 그 하늘 천국 열쇠를 잊어버렸고 저희 때 그게 이제 시그널이죠. 천국 열쇠를 잃어버렸구나.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맡겼던 그 열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바깥과 같고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과 같은 것이고 그 나의 가치 판단이라는 건 사실 남으로부터 온 그냥 그 축적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 삶을 내 마음을 바꿀 때 사실 이 삶도 바뀐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거를 제가 잃어버릴 때마다 항상 제가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또 찾고 잃어버리고 또 찾고 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그거를 계속 행하면서 사유하면서 결국은 어떤 깨달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 이 끊임없이 왜 이렇게 난 열쇠를 잊어버리고 또 찾을까? 수십 번을 열쇠를 잃어버리고 찾고 멀리 떠올라요.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럼 가만히 있어 열쇠가.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떠올라요. 머릿속에서 진화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 있어 하는 순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찾고 또 잃어버리고 열쇠가 있는 것 같아 없어. 왜 없는지 없어진지 이해도 못해요. 어디 순간 이동을 한 건지 어디 떨어뜨린 건지. 그러면서 제가 사회 과정을 계속 밟게 되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아하 사실은 진짜로 나는 그냥 세뇌되었구나. 나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그러면서 아 이제 더 이상 이 기억에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뭐냐 의식이다. 나는 우주이다. 나는 전체성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묘한 결론으로 가게 된 거죠. 그게 제 사유의 어떤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러나 그 과정은 길고 지난했어요. 저에게도 오래 걸렸는데 모르겠어요. 얼마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하여간 그러나 하여간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결론은 그냥 결국 나는 세뇌됐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자유의 삶을 찾았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 일도 같이 풀려버려요.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들어온다. 왜냐하면 내 속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워도 그까짓 건 내 게 아니니까. 두려움도 옅어지더라. 희한하죠? 그게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두려움도 갈수록 약해져서 내 생각에 의하면 제 이제 설명으로 따지면 이 속에 기억 회로들이 내가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억 회로들이 더 강하게 결집을 해요. 여기 몇 가닥 선들이 이 신경선들이 여기서 결집을 해서 그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무시하게 되면 그걸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죠. 모르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알면서도 무시를 하게 되면 신경섬유들이 풀리더라. 그러면서 다시 원래대로 무로 돌아간다. 이 뇌세포가. 뇌에 있는 신경다발들이 다시 설정되지 않은 무설정값으로 돌아가더라. 제 느낌은 그래요. 정확히는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왜냐면 과학이랑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과학으로 뭘 다 설명하겠어 솔직히. 과학은 결국 아직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과학으로 뇌를 설명 못 하잖아요. 다 거짓말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뇌가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단지 뇌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죠?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 못해요. 양자역학으로 반도체를 만들었지만 양자 얽힘이라든가 양자 그 현상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단지 그걸 관찰을 통해서 그거를 사용법을 알았을 뿐이다. 과학은 거기까지예요. 왜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사용은 가능하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과학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이 뇌도 사용을 하니까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지만 그것에 왜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과학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됐다고.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서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쉽게 설명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지난한 사유의 과정을 여러분도 하여간 스스로 한번 겪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 생각 아니니까 저에게 주입당하시면 안 되고 저에게 세뇌당하시면 안 되고 그 지난한 정말 내가 사유의 과정을 제가 겪었던 그 사유 과정들을 저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단계에 이르고 나서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쉬워진다. 에고는 조절할 수 있다. 습관도 바꿀 수 있다. 바꾸기 싫으면 말아도 된다. 어차피 자유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